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오전을 넘어서 이제 정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라이온 에어 소속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이륙 12분 만에 바다로 추락을 해서 189명이 죽었습니다. 189명. 이 사고가 아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인데 그날 무슨 바람이 세게 불을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공중 폭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테러도 아니고 더구나 이륙 12분 만에 고도가 3,000m도 달하기 전에 조종사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연락을 한 뒤에 비행기가 유턴하지 않고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형태의 사고는 정말 보기가 힘든 사고입니다. 물론 비행기 사고는 착륙 직전, 이륙 직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사고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다행히 비행 기록 장치는 찾았는데 보이스 레코더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 비행기가 그 전에도 한 4차례 여러 계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했다. 더구나 자카르타에서 이륙하기 직전의 비행 때도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비행기의 스피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그리고 비행기의 기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하는 이 비행기의 안각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angle of take이라고 하는데 기수가 지금 수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한 15도 정도 들렸느냐를 나타내는 이 각도 계산하는 센서의 고장이 났다. 이것이 이번 사고와 영향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점점 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체결함이 되는 거죠. 기체결함인데 이 비행기는 보잉 737 맥스 8형인데 아주 최신형이고 라이온 에어에서 도입한 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새로운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보잉 737 비행기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고 가장 안전한 비행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형 비행기가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 여기서 중요한 쟁점으로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 신형 비행기에 새로운 장치를 하나, 안전장치를 붙였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뭐냐면은 비행기가 이게 실속하는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보면은 실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스톨이라고 합니다. 스톨.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냐? 비행기가 갑자기 이 기체가 들릴 때입니다. 기체가 예컨대 40도 정도로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이 전투기는 이걸 버틸 수 있지만은 일반 여객기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수평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안전하죠. 약간 들렸더라도 5도, 10도, 15도 이상 들리면은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기수가 몇 도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근데 어떤 일로 해가지고 갑자기 뭐 돌풍이 불었다든지 기체 결함으로 해가지고 이 기수가 너무 많이 들릴 때 비행기가 실속해서 추락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요. 자동 장치입니다. 그 자동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동 장치를 새로 붙였는데 그 자동 장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앞에 기수가 너무 많이 들렸다. 예컨대 15도, 20도로 들렸다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내리게 만드는, 기술을 숙이게 만드는 그런 자동 대응 장치가 이번에 새로 붙은 겁니다. 아주 좋죠. 조종사가 대응할 필요 없이 기수가 들렸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 기계가 작동해가지고 그 기술을 낮춰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수가 들렸다 하는 것을 측정하는 장치, 센서죠, 센서. 앵글 오브 어택, 기수 각도, 안각이라고 그러죠, 보통. 안각 측정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에서. 그 전 몇 번의 비행 때 이게 고장이 나서 기계를 교체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교체한 적. 그리고 고장이 나서 아주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겨우 조종사가 수습한 적도 있는데, 이 라이언 에어란 이 저가 항공사라기보다는 아주 큰 항공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항공사는 옛날부터 그런 안전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항공사로 유명합니다. 여러 번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비행 금지를 시켜야 될 텐데, 전번 몇 번의 비행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계기가 교체되고 하는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띄운 겁니다. 띄웠다가 이륙하자마자 12분 만에 추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예측이 됩니다. 분석이 되고 있는데, 뜨자마자 이 기수 안각 측정 장치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가 많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기수가 위험할 정도로 많이 들렸다. 뭐 15도, 20도 이렇게 많이 들렸다는 잘못된 정보를 수신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 대응 장치가 또 자동적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기수를 숙이게 만들었다. 숙이게 만드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이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기수가 상당히 들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대응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 비행기를 숙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순항고도에서는 있으면 수습이 가능합니다. 순항고도로 하면 고도 한 10,000m죠. 그러면은 조종사가 이게 오작동을 하고 있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수동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 자동 장치를 풀고 수동으로 직접 비행기에 있는 조종관을 당겨가지고 기술을 정상적으로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고도가 한 2,000m밖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을 숙여버리면 그냥 수습할 공간의 여유가 없이 추락해버렸다. 지금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은 거의 그게 맞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보잉의 책임입니다. 보잉사가 새로운 장치를 도입을 했으면은 여기에 따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종사들이 이걸 몇 시간이고 몇십 시간이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오늘 심사숙고해가지고 뭐 비행기를 하늘에 세워놓고 고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사고는 시간과의 대결입니다. 순간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속도와 하늘에 떠 있다는 그 절대적 조건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참사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모든 행동이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반복적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새로운 안전장치가 도입되면 그것을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비행기 기수의 각도를 재는 그 센서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게 대응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기술을 낮추게 될 때, 기술을 숙이게 될 때
이 사태를 어떻게 조종사가 수습하느냐 하는 훈련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우선 전기장치를 다 꺼버려야 되는 전기장치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비행 조종 장치 중에서 정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꺼버리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오토매틱 자동 비행에서 수동으로 직접 조종관을 당겨가지고 내려가는 기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걸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륙한 직후입니다. 이륙한 직후 12분이 지나면 비행기가 막 상승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조종사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종사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이륙할 때입니다. 착륙할 때는 이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비행 고도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있는데 만약 이륙한 직후에 무슨 사고가 나면은 대응할 이 공간, 아직 고도가 충분히 높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륙 직후에 조종사들이 할 일이, 점검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난데없이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수가 밑으로 향한다, 숙여졌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순간에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는 자동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보잉이 비행기를 팔면서 충분히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장치가 도입되었으니까 이것이 오작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조종사 단체라든지 이 유족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유족들이 보잉을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워낙 자동 조종 장치로 바뀌니까 계기가 많습니다. 지금 조종실에 들어가 보면 온통 사방 벽이 계기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계기판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 같으면은 그런 계기판보다는 직접 조종관을 움직이고 해서 조종을 하니까 비행기와 조종사가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이제는 계기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이 잘못되면은 그게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경험한 게 몇 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루프트한자를 타고 지금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경고음이 막 울렸어요. 경고음이 뭐냐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고 표시가 막 났습니다. 근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스튜어디스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니까 이게 계기 오작동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다시 정비소로 돌려가지고 그 고쳐가지고 이륙하는데 한 몇 시간 지났습니다. 이런 식의 그걸 false alarm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계기가 잘못되면은 그게 아주 골치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번처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스피드, 지금 기수의 각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여기서 잘못됐을 때 또 그걸 예상해가지고 계기가 잘못됐을 때, 계기판을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이 대응 기술이 또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이번과 같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잉이라고 하면은 세계 항공기의 말하자면 메카죠. 보잉 747, 전보, 보잉 707 등등, B-29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보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비행기를 만드는 데로 유명한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또 기계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런 사고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첫째, 저는 라이언 에어 이 비행기는 안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전에 불감증을 가진 라이언 에어는 안 타야 되고, 보잉 737 맥스 8 이거는 모든 비행기를 지금 그라운딩 시켜가지고, 그라운딩이라는 말은 뜨지 못하게 해놓고 이 훈련을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합니다.